자, 10강 확률의 성질 및 활용 두 가지를 볼 거야. 성질도 볼 거고 활용 내용도 볼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확률의 성질을 봐봅시다. 자, 우선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였어. 다시 한번 써보죠. 자, 특정 사건 A의 확률은 NS분의 NA라고 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자, 특정 사건 A의 경우의 수야. 그러면 여기서 성질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저 특정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무조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7의 눈이 나오는 경우. 없어. 없잖아. 주사위를 던졌어. 8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없어. 즉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주어진 부분 첫째. 저 NA 값이 0인 경우. 0인 경우. 이럴 때 이러한 사건 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사건이다라고 해. 공사건. 그러면 이 상황에서 P 값은 몇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쵸? 두 번째.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찾다 보면 전체 경우의 수와 동일한 값이 나올 때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온 사건. 말도 안 되지만 웃기지만 가능하죠. 그렇지? 따라 뭐가 되겠어? 어떤 경우가 있겠어? NA 값과 NS라는 전체 경우에 대한 사건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그럴 때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얘를 전사건이라고 그래. 전사건. 물론 별로 중요한 명칭은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PA 값은 몇 나오겠어? 1 나오죠. 즉 여기에서 어떤 확률적 성질이 만들어지느냐? PA라고 하는 확률 값은 무조건 0 이상 1 이하 값만 존재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할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이 우선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인데 그래서 주어진 공사건과 전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공사건, 공집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사건을 보통 저 공집합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그 다음에 전사건, A하고 S가 같은 거라며 A 사건과 전체 표본 공간의 사건들 형태 따라서 뭐가 된다? 쟤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뭐가 돼? 아, 얘는 그냥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사건의 확률이 1이다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수학화에서 경우의 수를 문제 풀거나 앞에서 문제 풀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케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닌 어떤 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의 케이스에 대한 경우수를 찾고 싶을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봤더니 총 케이스가 4가지가 나와.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중에 3가지 케이스의 값을 찾고 싶어. 그럼 원래대로 풀면 뭐가 되겠어? 각각의 케이스의 값을 다 찾아야 되지. 그게 더 해야 되잖아. 좀 귀찮잖아. 어떻게 해? 나머지 케이스를 찾아서 전체 경우에서 뺐죠. 그 나머지 케이스를 보통 뭐라 불러? 여사건이라 불렀지.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도 확률적 개념을 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확률도 경우의 수에서 발현된 거다 보니까 이 확률도 여사건적인 확률이 존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 사건에서 그 여사건의 확률을 빼서 계산해도 되겠네? 근데 그 전체 사건이 뭐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 여사건의 확률. 보통 어떻게 표현하자? 여집합규랑 똑같은 걸 쓸 거야. 그래서 여사건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할 거야. A의 여집합.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딴 거 없어. 전체 확률 1에서 P에까 빼서 계산합시다. 간단하니. 별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모든 과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합적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돼 있어 여기까지. 자, 우선 첫 번째. 확률 자체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됐죠? 자, 다음으로는 활용적 개념을 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자, 어떤 활용사항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활용 문제 몇 개 풀어봤었어. 그냥 일반적인 확률에다가 어떤 순위를 이용하는 확률이든가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들.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 때에도 어떤 특정 사건 한 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 2개 이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연산에 대한 방법을 써서 뭔가의 값을 구했죠. 확률도 마찬가지야. 확률도 똑같이 경우의 수와 동일하게 연산이라는 2개 이상의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덧셈이라던가 곱셈의 개념을 써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고 확률의 곱셈 정리가 존재를 해. 그게 활용적 개념인 거야. 내용은.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곱셈 정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을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예요 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곱셈이라는 어떤 동일한 둘 다 동시에 발생합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적인 부분 계산이 가능하거든. 근데 확률은 의미적인 내용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면 이제 어떤 독립사건이라는 개념과 종속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냐에 따라서 확률 계산법이 달라져. 아니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라는 건 경우가 그냥 몇 가지야. 이걸 찾는 경우지만 확률은 가능성을 찾는 학문이거든.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지고 뭔가 서로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면 가능성이 바뀌어. 형태가. 근데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가능성은 이 가능성 따로 놔둬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의 내용과 확률을 계산한다의 부분에서 이 곱셈 정리라는 부분이 약간 애매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덧셈 정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수 있고 곱셈 정리는 언제 언급을 할 거냐면 쭉 넘어가서 종속과 독립이라는 개념을 지나면 그때 곱셈 정리의 개념을 그때 설명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그냥 막 곱할 수는 없다는 뜻인 거야. 문제에서 언급된 사건을 이것을 파악하고 확인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냐 아니냐 만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면 따로따로 보면 되니까 곱하면 돼.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면 뭔가를 따져야 돼. 왜? 다시 말하지만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만 따질 거다? 덧셈 정리만 따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한 내용이 워낙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확실히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이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곱셈 정리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언급돼. 그냥 쉽게 그냥 계산 방법만. 그냥 이 상황은 이렇게 할 거야. 이 상황은 이렇게 할 거야.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나도 참 이걸 갖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되게 애매해. 왜냐면 수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수식에 의해서 증명되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자, 덧셈 정리 뭐다? 어떤 두 사건이 있었을 때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지는 사건인 경우. 다시 말해서 뭐가 되겠어?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또는으로 묶여서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사건인 경우. 아니면 다른 말은 뭐가 되겠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경우. 그때 얘기했죠. 동시에 말은 same time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같이란 뜻인가? 같이. everybody 함께요. 이 뜻인 거지. same time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 있다. 자, 경우의 수는 뭐였어? 더했지.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했어. 그럼 확률은 어떻게 따질 건데? 확률은 요 개념을 따질 거야. 똑같아요. 자, 또는의 개념은 우리가 집합적 내용으로 따지면 뭐였었어? 합집합이죠. 그렇지? 합집합이죠. 따라서 이 덧셈, 확률의 덧셈도 마찬가지야. 어떤 두 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두 사건이 또는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형태의 함수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선생님 혹시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나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뺄 거야. 마찬가지로. 되겠어?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었다라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물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게 배반 사건이다 막 염두에 두고 따지진 않아. 그냥 이건 어차피 구할 거니까. 그냥 구해버릴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할 건 이거야. 그냥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가 조심할 부분인 거야.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혹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확률도 있지 않을 것이냐. 요 내용만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충 요 정도? 아까 보통 보면 아까 여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문제에서 언급할 거니까 좀 빼도록 하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쪼쪼쪼쪼쪼쪼쪼 쪼쪼쪼쪼쪼쪼쪼쪼 자. 자, 예제 가봅시다. 첫째, 확률의 성질에 대한 부분. 자, 표본 공간이 S1, 뭐다? 전체 집합과 같이 해석해라. 이미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내용을 찾아라. 기억, 보자마자 옳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지? 옳습니다. 당연히. 자, 니은 빼고 디귿. 2에서 PS를 빼라. 자, PS가 뭐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야. 1이야. P 공집합 뭐야? 공사건에 대한 확률이죠? 0입니다. 맞죠? 그렇지? 맞아요. 문제는 니은. 자,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의 합은 1 이상이냐? 맞을까? 주어진 부분에 의해서 더했네? 우리가 예를 볼 수 있겠네? 또는 예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주어진 부분에서 봤을 때 얘가 계산되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의 사건의 내용이고 없을 때는 배반 사건일 때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로 봅시다. PA 더하기 PB. 조심할 건 PA 더하기 PB가 PS가 아니라 PA 합집합 B야. 그러면 이 PA 합집합 B라는 게 무조건 1보다 큰 경우가 항상 그럴까요? 아닐 경우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뭐 A 사건의 확률 값이 계산하다 보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 있고 B 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더하면 6분의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1보다 크다는 법은 없는 거야. 내용 되겠습니까? 왜?
이것은 합집합에 대한 확률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값이 1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거든.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니은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5번 갈게요. 자, A 상자에는 1357 숫자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4장 들어있고 B에는 5장이 들어있어. 아, 그래? 자, A 상자 1357. 자, B 상자 1, 2, 3, 4, 5. 자, 두 상자 A, B에서 임의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낼 거야. 여기서도 한 장 꺼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꺼낼 거야. 그런데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이거나 3의 이거나 또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 뭐뭐이거나 무슨 개념이나 또는의 개념이야. 또는 자 뭐겠어? 저 더한 것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확률을 구하지. 될까요? 그러면 주어진 건 어차피 확률 문제니까 우리 뭘 찾자? 전체 경우와 각각의 사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경우수를 찾기만 하면 되겠지. 자, 계산해 봅시다. 첫째, NS. 자, 여기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몇 종류? 4종류. 5종류. 따라서 4 곱하기 5니까 총 20가지 유형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를 A, B를 써버렸네. 뭐 할까? 이름 뭐 붙일까? 무슨 사건이랄까? X사건, Y사건 잡자. 자, NX. 자, 뭐 될까요? 4 이하가 되는 경우. 이거는 일일이 찾아야 되지. 자, 1 뽑았어. 몇 개? 1, 1, 1, 2, 1, 3까지. 그쵸? 3 끄집어냈어. 3, 1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없지. 그쵸? 그래서 4가지. 됐나요? 자, Y사건의 경우의 수. 3의 배수가 나와요. 더했을 때. 그럼 뭐 있을까? 1, 2, 1, 5. 되죠? 2가지. 자, 3 빠졌어. 3, 3. 그 다음엔 없지. 1가지. 자, 5. 5, 1. 5, 4. 2가지. 자, 7이면 7, 2. 7, 5. 2가지. 맞습니까? 그럼 계산 몇 되겠어? 계산하면 합해서 7가지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자? 또는의 개념이니까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주어진 건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 사건. 이름은 못 붙이겠다. 왜? A, B 다 써버려서. 자, P는 몇 되겠어? 전체 20분의 4 더하기 7. 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되지. 함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경우와 여기서 나오는 경우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교집합적인 사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야 되거든. 함부로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푼 게 잘못된 거야? 세면 안 돼. 써봐야 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 찾아야 돼. 귀찮지만. 자, 그래서 X사건. 자, 사이야 뭐 있어? 1, 1, 2, 1, 3. 자, 3 넣었어. 3, 1. 내가 잡을 게 없죠? 자, 얘는요. 3의 배수. 자, 1, 2. 그 다음에 1, 몇이 나? 1, 5. 됐죠? 자, 3 끄집어내면 3, 3밖에 없어. 됐죠? 5 끄집어내면 5, 1. 그 다음에 5, 4. 자, 7이면 7, 2, 7, 5 있어. 그럼 여기에서 공통 뭐 있을까? 공통. 1, 2 있지. 또 없나? 없지. 없네요. 즉 주어진 사건은 어떻게 연산한다? 다음과 같이 연산하셔야 된다. 20분의 4 더하기 7 빼기 1로 정리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내용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더 할 때는 뺄 거리가 있나 없나를 꼭 따져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빼고 틀린 사람 진짜 많거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산답은 뭐라 쓰시는 걸 하고 됐죠? 몇이야? 2분의 1인가요? 자, 66번. 어디 보자.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 안에 문장을 잘 해석하면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꺼낸 공이 같은 색? 무슨 색? 아하, 흰색 또는 검은색 둘 다. 사건 2가지인 거야. 그래서 흰색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잡고 검은색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잡자 이거지. 그러면 이 사건의 확률, 자, 또는 이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구할 수 있어? PA 합 B로 구해도 되죠.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PA 더하기 PB 사건에다가 빼기 A와 B와의 교집합 사건인데 생각해봐.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 2개를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사건은 없어. 즉 얘는 배반 사건이야.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찾자? NS, NA, NB의 값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NS 뭡니까? 전체에서 몇 개를 끄집어낼 거다? 2개를 끄집어낼 거다. 28가지. 따라 뭐 돼? 28분의. 자, NA 값. 둘 다 흰색인 경우. 그럼 흰색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30. 그럼 3. 둘 다 검은색일 경우. 그럼 검은색에서만 뽑으면 되겠죠. 10. 끝났지. 그래서 28분의 13. 끝. 이런 식으로. 아니, 쌤, 아까는 전체 경우분에 따로 계산했는데 그건 왜요? 같은 식이야. 통분해서 계산하면 같은 식이지 뭘. 되죠? 자, 66번 요런 형태. 뭐가 중요하다? 아, 요거 해석을 잘해야겠구나. 저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2가지 사건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66번은 이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넘어와서 67번 어디 보자. 자, 표본 공간이 S인 전체의 경우,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식 3개가 있습니다. PA 합 B를 구하여라. 자, 아까 확률의 덧셈 정의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또 여사건의 정의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쌤, 집합 연산하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따져서 보자. 아까도 썼었지만요. 다음과 같이 따져서 연산하시면 되겠지. 그럼 딱 봐도 뭐만 찾으면 돼? 우린 얘만 찾으면 돼.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 자, 여기에 있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합집합적 개념을 쓰래. 근데요, 잘 봐보자. 쌤, 드모르간 써도 돼요?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여사건이란 건 뭐야? 자, 여집합은 어떻게 연산해? 무조건 전체 집합에서 자기 자신 빼도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돼? 얘가 6분의 5였더라면 얘는 6분의 1이었겠네. 끝났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 2분의 1, 제 6분의 1. 그럼 6분의 5 빼 6분의 1, 6분의 4, 답은 3분의 2. 다음처럼. 자,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거야. 집합적 연산과 똑같이 해도 되는구나. 이걸 언급하고 싶었던 것 뿐인 거야. 내용은.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68번. 자, 오호. 요 문제는 개념을 조금 하나 뭐 언급할 거야. 자, 우선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자, 뭐뭐 했을 때 이게 전체 경우입니다. 전체 몇 가지? 36가지.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자, A 주사위 있어. 자, B 주사위 있어. 어떤 사건이야? 적어도 하나는 주사위 눈수가 4 이하여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 있겠어? 둘 다 4 이하인 경우. 하나만 4 이하인 경우. 이거 찾는 거지. 근데 4라는 사건에 4라는 값을 기준 잡으면 우리가 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있죠. 이게 전체지. 그 중에서 우린 뭘 구할 거야? 이만큼을 찾을 거야. 그럼 딱 봐도 뭐야? 왜? 어느 세월에 찾아? 이거 찾아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야? 여사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를 다 써봐야 여사건을 쓰는 확률인지 알려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사건들마다 보면 문장의 어떤 특정 단어라던가 문장의 맥락적인 구조를 보면 얘는 여사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상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적어도. 적어도의 단어가 붙으면 여사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첫째. 하나 더 있어. 첫째, 문장 안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뭐 이상 뭐 이하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요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여사건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되겠습니까? 물론 100%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여사건 더 귀찮아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문장상 얘는 무조건 뭐는 확실하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것들은 전체 케이스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의 케이스를 찾는 문제인 건 확실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가 훨씬 더 적다라면 얘는 여사건 쪽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가 더 많으면 그냥 푸는 거지. 그렇죠? 이런 생각들 해주면 어떨까 싶은 거죠. 되겠습니까? 어쨌든 얘는 뭐가 되겠어? 여사건인 거야. 자, 그래서 뭘 찾자? 얘를 찾으면 되겠죠. 자, A도 4초가 B도 4초가일 확률. 돼요? 그러면 A도 4초가고 B도 4초가야 된다? 동시에지. 그래서 약간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게 그러면 뭐예요? 곱해요? 네, 곱해야 돼요. 아까 함부로 막 곱하면 안 되면서요. 그렇잖아. 함부로 막 곱하면 안 되네. 근데 아까 이 말하셨어. 어떨 때 조심해야 된다? 이 특정 사건과 요 특정 사건의 결과물이 뭔가 영향을 미칠 때. 이때는 함부로 곱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전혀 아무 의미 없어. 이건 곱해도 돼.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A에서 4초가가 나온대. 그럼 B에서는 4초가 나오면 안 돼?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쵸? 그러면 곱해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겠어? 전체 확률 1에서 자, A에서 4초가 나올 확률 5, 6. 그럼 3분의 1이겠지. 그쵸? 그리고 B에서도 4초가 나올 확률 3분의 1. 그러면 계산하면 답은 9분의 8이 될 것이다. 됐죠?
자, 어쩔 수 없이 곱셈에 대한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됐나요? 자, 68번은 다음과 같다. 됐죠? 자, 그러면 6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검은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 자, 상황 한번 봅시다. 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여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겠지만 솔직히 이것도 케이스를 따져보긴 해야 돼. 내용 자체가. 왜냐면 여기에서 그래서 여사건이 뭔데? 이런 상황 만들어야 되거든. 물론 이거 문제 경험이 많다라면 그 상황에 여사건이 뭐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자, 검은 구슬이 2개 이하래. 그러면 이거 여사건 뭘까? 검은 구슬이 2개 초과겠지. 그쵸? 그럼 2개 초과면 몇 개야? 3개 또는 4개. 근데 2개 이하면 빵개, 1개, 2개. 누구 상황이, 누구 케이스가 더 많아? 2개 이하의 케이스가 더 많아. 2개 이하면 2개도 되고 1개도 되고 빵개도 돼. 3가지 케이스야. 근데 2개 초과면 3개하고 4개밖에 없어. 왜? 4개 뽑을 거니까. 4개를 뽑을 거니까. 돼요? 따라서 이것도 간발의 차로 여사건의 확률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뭐 하자? 2개 이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여사건은 2개 초과구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뜻이겠지. 그래서 케이스를 대충 확인했을 때 누가 더 적다 많다라는 부분에서 여사건으로 풀 건지 제대로 된 원사건으로 풀 건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사건 볼게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검은색 구슬이 3개인 경우 검은색 구슬이 4개인 경우의 확률을 빼면 되겠네. 되나요? 2개 초과니까 4개 뽑을 거고.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1. 자, 전체 몇 가지? 전체 9개에서 4개 뽑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죠. 검은 구슬을 3개 뽑는다라는 것은 노란 구슬을 하나 뽑는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노란 구슬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구슬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쟤는 검은 구슬만 통틀어 4개 뽑을 거니까 그냥 5시 4였겠지. 되겠습니까? 우린 이 계산하시면 돼요. 산수는 안 할래요. 네, 절대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해요. 죄송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런 형태들. 뭐 성질과 활용이 했지만 대단한 성질과 대단한 활용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0강 내용은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럼 이제 확인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오타가 하나 있어요. 70번 문제 요거. 니은. 이거 합집합이야. 저 오타야. 잘못 나왔어. 자, 70번 문제 니은 합집합으로 고쳐서 푸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확률에 대한 연산의 방법은 다 배웠어. 그럼 이제 11강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약간 조금 특수한 확률들, 일반적이지 않은 확률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쉽지 않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해.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야. 하지만 우리는 그 무슨 말이에요를 갖다가 네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요것만 찾으면 이게 풀면 돼 라고 만들어 줄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10강 확률의 성질 및 활용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